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정작 KYC 인증을 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2분기까지 존버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올해까지 존버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조금 KYC 인증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뭔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분석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일단 1월 19일 공지해보면은 대주주 범죄 이력 제출 의무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는 범죄에 쓰이는 것을 좀 더 줄여보겠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지분의 10% 이상 보유 주요 주주 대상이라고 해서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좀 더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해서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고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암호화폐, 옛날에는 그런 익명성이 보장됐던 그런 뭔가 시대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아예 하나의 화폐, 그리고 이걸 하나의 뭔가 그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참 보면은 할 짓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별의 별걸 갖다가 다 참견한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사실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SEC 바이낸스 소송 관련해서 암호화폐 증권 여부 이렇게 검토 명령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진짜 보면은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인의 가격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741만원, 45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가 저번에 보면은 6,60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쵸? 거의 10%가량이 떨어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뭐 그 와중에 한편 가스는 이렇게 또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네요. 자,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익스플로링이라고 돼 있죠. 자, 향후에 1, 2개월 이내에 그레이스케일 GBTC의 매도 압력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유출 속도에서 그레이스케일 GBTC의 순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2개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JP 모건 분석가들이 GBTC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심각하게 느껴지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비하고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홍콩에서는 한편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 ETF, 비트코인 ETF를 1분기 내에 출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뭐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이렇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 김정은 씨가 누굽니까? 이 푸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크렘린 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방문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참 무섭습니다. 도저히 뭐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들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한심해 보이는 이런 느낌도 들고. 자, 한편 비트코인 공급량의 9%가 채굴된 이후에 한 번도 이동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비트코인 역사 초기에 사토시가 채굴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9%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한번 볼 수가 있겠고, 다음 보면 트럼프는 디지털 화폐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어저께 트럼프가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한다라는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 CBDC는 안 되지만 트럼프 NFT는 열심히 팔아 제끼는 이런 나쁜 모습을 볼 때 아주 사악하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발 약세 심화 41,000달러 선을 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고, 자, 도널드 트럼프의 트레이딩 카드 팀이 이렇게 올디널스에서 공식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를 출시한다 돼 있죠.
진짜 NFT는 팔아제끼는 개 한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부터 솔선수범하고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진짜 한심해 보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그레이스케일 관련한 내용인데, 자, 뭐 비트코인 12,865개를 갖다가 트러스트 주소에서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주소는 1월 12일부터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54,343 비트코인 한 23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를 시켜서 뭔가 계속해서 팔아 제끼려는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아무래도 수익 실현을 내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다가 던지는 이런 모습,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은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건데, 굉장히 좀 불안해 보여요 지금.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비트코인의 이런 움직임들을 잠깐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런 상관관계가 0.71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급증을 했지만 파생상품 시장에는 거래자들이 뭔가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뚜렷한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ETF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촉매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지만, 이더리움이 이를 과연 복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이 이더가 비트코인만큼 성공한다, 그쵸? 이거는 옛말인 것 같고, 지금 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약간 상관관계가 좀 따로 노는 이런 느낌도 좀 있다라는 거,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번외 내용이죠. 다른 코인 내용인데, 우리가 파이 코인을 얘기할 때 자꾸만 아이스 코인을 얘기하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0.01달러, 역시 예측대로 0.0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뭐 몇만 개 채굴됐다 이러는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왜냐? 아이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이스코인은 제가 진작에 손절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스코인을 갖다 조금이라도 채굴을 까먹고 잠깐 동안 이렇게 하루 동안 이런 낭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코인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542개, 뭐 3,000 몇 개, 2,000 몇 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수량이 날아갔죠. 이런 식으로 코인이 날아가게 되는데, 진짜 보면은 왜 수량을 갖다가 날려먹어야 되냐, 약간 이런 의미도 좀, 의미가 없는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이건 아마 뭐 레퍼럴 수량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수량을 갖다가 내가 채굴을 안 했다고 해서 날려먹는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 라는 거 참고로 좀 하시면 좋겠고, 0.01달러,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채굴하는 양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출금을 해서 팔 수 있는 그 양을 한번 따져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올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많이 채굴을 했지만 보유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 이거 채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이유가, 다들 팔아제끼려는 생각만 하지 이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려는 생각을 하겠어요? 고점 대비 지금 결국에 마이너스 50% 난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0.005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상장하자마자 반토막 나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을 텐데,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0.01달러, 솔직히 만 개를 여러분들이 채굴을 했다, 만 개 채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뭐 여러분들 아마 하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만 개 채굴하면 한 100달러 정도, 그래도 100달러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1300에다 0만 2개 붙여도 13만 원 정도, 그래도 꽤 6개월 한 거 치고는 쏠쏠하네 라는 느낌은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네요. 아마 제가 이거를 했다면은 뭐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 좀 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요. 왜? 아이스코인 자체가 애초에 프로젝트의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너무 단기간에 상장을 시켜버렸다, 상장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태계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돈 주면 상장시키는 이제 거래소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OKX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엄청났다면, 지금은 이 OKX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자, 파이에 대한 소식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나는 블록체인에서 인도네시아 내가 사랑하는 개척자 공동체의 정신인 GCV 31만 4,159달러를 지원하는 개척자라고 확신한다 해서,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뭘 샀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1분 단위로, 그죠? 자, 봐봐요. 자, 17일 이렇게 16분, 그다음에 15분, 그다음에 18분, 그리고 19분.
그다음에 19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자정이 넘어 가지고 거래를 하는 전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해외 시간으로 캡처를 했다라는 건데 무슨 꼭두 새벽부터 무슨 장사를 하길래 저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개척자 나이지리아 라고스 섬 파이 네트워크를 사랑하며 진짜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모두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전파를 해라 이런 뜻인데 실제로 이렇게 거래를 한 거 뭐 이런 것까지 좋은데 여러분들 거래한 내역 보세요. 0.000092 뭐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0.01 파이를 갖다 소비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쵸? 크리티컬해요. 이런 수수료부터 좀 줄일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도대체 저렇게 코인의 가치로 하는 건 그냥 애들 장난감 놀이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밖에 주질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편 해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전 이런 모습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거의 가치를 얼마로 치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자체를 되게 의미 있게 저는 봐주고 싶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KYC 인증에 대한 부분이 연일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KYC 인증 뭐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서도 실제 이게 되니까 대박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KYC 인증 뭐 저 리치 분들도 많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KYC 인증이 왜 이런 원인이 생겼나 그리고 일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보면은 이 수진 모더님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시 승인도 올해 1, 2분기 안에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최종 승인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계속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임시 승인도 지금 보면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되는 분들도 지금 상당수 있었다라는 이런 제보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게 결국에는 1분기에 니콜라스 씨는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또 모더분은 1, 2분기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KYC의 인증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해볼 때 지금 오랫동안 뭔가 보류 중인 사람들 있죠. 뭔가 보라색으로 검토 중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임시 승인은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KYC 승인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는 이제 좀 고민이 있거나 힘든 부분을 또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파일럿 KYC 인증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 파일럿 KYC 인증도 뭐 누구는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파일럿 KYC 인증 자체가 아직 안 돼가지고 카페에도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좀 뭔가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KYC 인증이 안 된 사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문제일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파일럿 KYC 그리고 그 외에도 임시 승인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구는 KYC 검증을 갖다가 1000명 요렇게 성공을 해서 이미 받고 있고 그쵸? 이거 뭐 0.1씩만 해도 만약에 파이가 0.1씩 돌아온다고 해도 100파이를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작점 자체가 다르면 솔직히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한편 여러분들 파이에 대해서 뭔가 이 움직임 보면 KYC 23만 돼 있는데 드디어 20만을 돌파를 했어요. 1월 달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볼 때 대략 12월 달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12월 달보다 조금 더 많아서 아마 9월 달, 23년 9월 달보다 좀 더 초과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어요. 자, 테스트넷 보면은 지금 노드 같은 경우에 31,456 이제 500 아래로 떨어져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고 재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까지만 해도 3만 700대였는데 700대에서 600대로 다시 떨어졌다라는 이런 느낌도 좀 받아요. 그래서 한 800 차이, 800 차이 정도, 800이 아닌가요? 이거 몇 차이죠? 한, 예, 대충 그 정도죠. 대충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지금 늘어난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지갑 보면은 1800, 2700 해서 계속해서 뭔가 꾸준하게 움직임은 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빵만 안 나오면 된다. 자꾸 빵이 나와버리면은 이거 문제가 좀 있고 빵이 안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1월 30일 소로반
그거에 대한 스텔라 소로반에 대한 움직임으로 뭐 그때 KYC 인증이 많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소로반하고 연관짓기보다는 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소로반하고 똑같이 가야 되고 우리가 스텔라를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스텔라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결국에 파이 네트워크라는 메인넷이 형성되는 건데 스텔라랑 똑같이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100원대 나오면은 아주 좋아해서 100원대 다 팔 겁니까? 대참사 일어나요 솔직하게.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방송을 했었죠. 텔틀크 관련해 가지고 자 보시면은 33분 전에도 이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동결은 아니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와요. 8초 전에도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트랜잭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다? 이거 동결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밸런스에 보면은 2296만 개 계속해서 개수는 유지를 하고 있다. 다만 저는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지갑의 정체일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의 지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전송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도대체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텔툴쿠의 정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파이코인에 대해서 KYC 인증이 어떤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KYC 인증 꼭 오늘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